사회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13주년 개국기념일 특집 방송, 방금 정세균 전 총리 만나봤고요. 특별한 인터뷰 하나 더 이어가 봅니다. 자, 얼마 전에 내년 도지사 재선 도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대권 도전 의지 분명히 드러낸 잠룡이죠. 네, 원희룡 제주지사입니다. 자, 원희룡 제주지사는요, 다른 일정 때문에 저희 출발 새 아침 시작하기 직전에 1시간 전쯤에요 인터뷰 녹음을 했습니다. 자, 원 지사와의 인터뷰 지금 들어보시겠습니다. 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진작부터 거론된 분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원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오늘이요, 저희 YTN 라디오 개국 13주년입니다. 그 축하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예, 정말 격변의 시대에 벌써 13년 동안 정말 잘 해왔네요. 어려움도 많겠지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요, 지금 국민들이 너무 극단적인 편가르기와 서로 생각이 꽉 막힌 벽 때문에 정말 괴롭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공통의 상식을 늘 추구하고 열린 마음으로 해법을 찾아 나가는데 앞장서는 그런 YTN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여당에서 그 언론 개혁 얘기하는 의원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 전반적인 그 이런 언론 개혁 방향에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뭐 특히 그 김의겸 그 열린민주당 의원이요, 그 정부 돈으로 그 뉴스 포털을 만들겠다. 정부가 지원하되 간섭은 안 한다 이런 건데 이런 아이디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개혁을 이야기하고 어떤 이 깨끗함을 얘기하려면 그 사람이나 그 손이 깨끗해야 되죠. 더러운 손으로 자꾸 만지면 더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어준 방송이 균형 잡는 방송이라고 뭐 공공연히 주장하는 사람이 언론 개혁을 얘기하면 어떤 내용을 얘기하든지 간에 개혁이라고 쓰고 장악이라고도 읽는다. 그렇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진정한 언론 개혁을 한다면 자기에게 비판 보도를 하는 언론을 통제하겠다라는 이런 방향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비판을 더 허용하고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이 돼야 되겠죠. 지금은 의도도 그렇고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없기 때문에 이런 언론 개혁은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원 지사님 그 최근에 그 김종인 전 위원장과 회동하셨지요? 네네. 예. 그러면은 뭐 제1야당의 모습 그리고 민심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뭐 나누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몇 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뭐 우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4월 7일 보궐선거가 결국 이제 야당이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과연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민심이 어떤 것을 분노하고 있고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읽어서 앞으로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언제든지 심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치열하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을 같이 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자, 원 지사님 그 최근 그 제주지사 3선 불출마 선언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대권 주자로서의 원 지사님한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좀 조언도 좀 해주셨습니까? 예, 조언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동안 또 제주지사에 또 1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그동안 좀 잘 존재감이나 국민들이 거론되는 게 좀 약했다. 이제는 좀 강력하게 그리고 원희룡이 과연 그 국민들에게 어떻게 필요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어필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발해라. 그리고 필요하면 민심을 읽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저랑은 뭐 이미 한 15년 가까이 늘 함께 토론을 해왔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진짜 다음 정권을 제대로 세울 수 있기 위해서 아무튼 화이팅하자. 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자, 그리고 요즘 그 뜨거운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의당과의 합당 아니겠습니까? 이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뭐 그런 구체적인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예. 워낙 김종인 위원장께서 당이 돌아가는 거라든지 합당 얘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들어가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얘기는 좀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그것도 뭐 시시콜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 대선을 하려면 본인이 어떤 사람들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내놓는 게 없으니까 조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불확실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의견들을 좀 주고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노바백신 CEO와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 자, 백신 외교 이렇게 표현들 하긴 하는데 야당에서는 평가절하합니다 보니까 이 백신 수급 문제 특히 당정 그리고 야권이 계속 충돌하는 그 문제 본질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백신 확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야당이 비판하고 공격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너무 그렇게 뭐 섭섭하고 한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백신이 작년에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놓쳤던 건 또 사실이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데 굉장히 정부가 꺼리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공을 내세우는 데에는 너무나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의구심을 갖고 비판하는 게 이제 당연하고요. 하지만 야당의 비판이 뭐 백신을 확보하지 말아라든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더 큰 틀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부동산 정책 좀 여쭤보겠습니다. 종부세 관련해서 좀 여당에서 여러 목소리가 들리는데, 뭐 중구난방, 백가증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합니다. 자, 당 대표 후보들은 이제 또 부동산 특위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다 정책은 없고 표만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당장은 전당대회에서의 표도 생각하고 있고 또 당 전체로서는 다가오는 선거에 대해서만 의식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정책이나 실제 결과는 없고 표를 의식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여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점점 평가가 지금 바닥으로 가는 겁니다. 예, 원 지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부동산 정책 초점, 특히 신경을 써야 될 대상 누구라고 보십니까? 이를테면 뭐 청년층이요? 신혼부부? 어느 층이라고 보십니까? 부동산은 온 국민의 가장 큰 재산 목록이고 이 인생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거 안정은 청년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 실거주자들의 주거 안정도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만 가지고 내세운다든지 아니면 부자 때려잡기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요. 실거주,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중산층의 형성, 그리고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주택자라든지 투기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대한 일관된 대책을 세워서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가 함께 가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원 지사님 마지막으로요. 저희 YTN 라디오 개국 13주년 맞아서 특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3년 후에 원희룡 지사님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과연 대한민국이 살만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가 지금도 너무 미안하고요. 13년 뒤에는 더욱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우리 사회의 주축으로 커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젊은 세대를 위한 활동을 그게 무엇이 되든 간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원희룡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희룡 제주도지사였습니다.